배우 오미희의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오미희는 가족관계를 설명하며 2차례 이혼을 했고 평생 키울 수 없는 딸이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태어난 지 100일 후에 전 남편에게 쫓겨났다. 그때 오미희 씨가 그녀는 65세로 60번째 생일을 맞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독신 여성으로 2번 암에 걸렸고 7번 무서운 화학요법을 받았다. 이전에 그녀는 37년 동안 TV 드라마에 출연하며 일했습니다.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지치지 않고 라디오 DJ까지 했는데 요즘은 방송도 안 나오고 TV에도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60년 넘게 독신 여성으로 고생하며 살아왔을까?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 이 2가지 고통은 그녀를 매우 긴장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는 암과 싸워야 했다. 첫 번째 결혼은 26세의 나이에 결혼으로 정리되었다. 병원 실습 중. 2번의 결혼, 그리고 어려운 선택을 한 여성, 오미희의 인생 이야기. 결혼은 사람들 사이의 미묘한 관계와 감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겪은 오미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미희와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사귄 지 불과 2달 만에 결혼의 맹세를 했습니다. 이른 결혼으로 인한 서로의 부족한 이해는 결국 성격의 차이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쉽게도 딸이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오미희는 양육권 문제로 남편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딸을 키울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2번째 결혼은 지인의 소개로 시작됐습니다. 둘째 남편은 의사였고 이 결혼 역시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빠른 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2번째 결혼에서도 그녀는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오미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번의 결혼에서의 실패와 딸과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미인과 강영철, 결혼 내의 고통과 법적 갈등의 연속. 사랑의 중심에 있던 2 사람이 결국 법의 장에서 만났습니다. 오미인과 강영철은 1년 2개월 동안의 공동생활 뒤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 중 오미인은 강영철에게서 끔찍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척추는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미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처나 타박상의 경우 진단에 몇 주가 걸리지만 오미인의 상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녀의 부상을 중태로 분류하고 강영철에게 신체 손상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 동안 여러 번의 갈등과 화해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오미인이 받은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에 대해 강영철은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영철은 이 결정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항소가 기각된 후 강영철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오미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반격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갈등은 2 사람 간의 복잡한 관계와 그들이 겪은 고통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 내에서 발생한 이러한 충돌과 법적 다툼은 많은 사람들에게 2 사람 간의 관계와 사랑,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불행한 사고, 그리고 2 사람의 다른 주장, 오미희와 그의 남편. 2 사람의 관계에서 상속 문제로 인한 긴장감이 형성될 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미희와 그녀의 남편은 차 안에서 상속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작스런 갈등으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협박하려 했다며 그를 5번이나 때리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미희의 남편은 차에서 내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미희는 차로 그를 추적하며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오미희는 차를 통해 그를 추월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오미희는 이 사건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자신이 차를 몰고 그를 쫓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녀는 당시 경찰과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그녀의 남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민감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오미희와 남편 간의 불행한 갈등, 법정에서의 결정. 오미희와 그녀의 남편 간의 관계는 법정에서의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오미희가 그를 폭행하고 손등과 가슴을 물어뜯었다며 사진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미희는 자신이 공격당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오미희에게 의자를 맞아 다리가 부러져 절뚝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미희는 남편이 차를 피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가 위협을 느꼈다며 이를 반박합니다. 둘의 주장은 크게 상충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오미희의 주장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호신술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미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 내에서의 갈등과 그 결과로 인한 법적 대립을 보여주며 관계 내에서의 폭력에 대한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미희의 투병과 법정 공방, 인생의 어려운 시간. 오미희, 유명한 여배우로서 그녀의 인생은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의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 찰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5년은 법정에서의 고발과 무죄 판결, 그리고 무자비한 질병과의 싸움으로 채워졌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법정에서의 다툼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남편은 유죄, 오미희는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그녀의 신체와 정신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화장보다 법정에서 눈물을 흘린 시간이 더 많았다에는 그녀의 말은 그동안의 고난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더욱이 그녀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궁 손상이라는 질병에 걸렸으며 그 직후에는 유방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암 진단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잠시 연기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법정의 긴장감, 두 차례의 암 진단, 그리고 연기 활동의 중단.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며 오미희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용기와 의지를 보여줍니다. 압도적인 시련을 겪은 오미희의 새로운 시작. 오미희의 인생은 돌발적인 사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학요법으로 시작된 그녀의 고통은 언제나 그녀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14층 아파트에서의 매력적인 생활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힘든 시기에도 라디오 방송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중에도 끊임없이 말을 잘라내며 그녀의 고민과 굴욕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학요법으로 인해 그녀의 피부는 거칠어지고 손톱 아래는 색이 변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균형 감각을 조절하는 달팽이관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걷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달팽이관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녀는 이 중 53%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스스로 걷기가 힘들어지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인생에는 그녀를 도와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녀의 고난을 이해하고 함께 겪어주는 이 사람은 오미희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오미희와 그녀의 딸, 두 사람의 감동적인 화해 이야기. 오미희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바로 그녀의 딸과의 화해였습니다. 천사 같은 그녀의 딸은 어릴 적부터 오미희와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불화,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낀 절망적인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딸은 어머니의 사정과 감정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영화 안녕, 브라더를 본 후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며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돌아봤고 그녀가 겪었던 화학요법의 아픔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의 오해와 상처를 털어냈습니다. 딸의 솔직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오미희는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을 깊이 느끼게 되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화해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해온 벽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미희는 누구일까요? 오미희와 그녀의 딸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미희는 그들 모녀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 중심적인 인물로 그녀의 존재가 어떻게 그들의 관계를 바꾸게 되었는지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좋아하는 식당 주인에게 편지와 10만 원을 맡긴 딸이 어머니의 식사를 대신 챙겨달라고 부탁한 편지를 발견해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다. 오미희는 상사에게 편지를 건네며 달라고 했지만 상사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편지를 쓴다며 주지 않았다며 식당에 갈 때마다 쳐다보았다고 말했다. 저는 다쳤지만 제 몸이 뜨거워지자 배가 고파서 보스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붙잡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오세호는 오라는 말을 들으니 반갑다며 그렇게 못난 어머니를 잘 돌봐준 딸에게 감동했다고 말했다. 그 딸은 현재 자기보다 13살 많은 남자와 사귀고 있다. 그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지만 미희는 13살 연상의 사위보다 딸에게 관심이 많아 처음에는 차갑게 대했지만 어느 날 식도염에 걸렸을 때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죽는 줄 알았던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딸이 결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는데도요. 는 오미희에게 딸의 섬세한 배려에 대해 얘기하며 그녀가 그 편지를 보낼 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현재 연상인 남자와 연애 중이었고 둘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희는 처음에는 연상의 사위를 수용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어 심한 통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통증은 마치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런 순간에도 딸은 그녀의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딸이 결혼했음에도 오미희는 딸의 사랑과 헌신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힘들 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